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학생들, 응용 2단계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왜 이제 실력이 좋은 강사한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팀노바 내부에 이게 알부자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그 관련 이제 기술을 공부함에 있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제 VOD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 때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뭐 대충 여기서 이제 뉘앙스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팀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접근하는 방향성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기술 블로그를 대충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위험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블로거한테 월급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블로거의 수준이나 그 논리의 검증, 이런 부분들, 또 기술적 검증이나 뭐 실험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명쾌하지 않고, 그냥 제조사,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한 곳들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냥 차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좀 아무래도 블로그 자료들의 장점은 좀 쉽게 써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게 깎여 나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좀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기술의 판단에 있어서 과연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확하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뭐 요새 영상 스트리밍 할 때는 웹RTC를 많이 쓴다더라, 뭐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기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코덱의 선택이나 영상 스트리밍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 예를 들면 유사 기술도 있는데 그 유사 기술이 가진 뭐 특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특정 상황, 예를 들면 화질에 따라서, 또는 이 전달하는 코덱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그 위치가 그러니까 사용자끼리 위치가 되게 먼 경우, 그 먼 경우에 또 좀 더 유리한 프로토콜이 존재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 이제 그 우리 그 졸업생들이 이제 갔던 회사 중, 거기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데를 가긴 했는데, 그 친구도 그 AI 회사였는데, 이제 영상을 이제 적은 용량만 보내서 저화질로 보내면 그거를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걸 그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제 또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어떤 기술을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 이렇게 질문들이 거의 주당 뭐 한두 팀에서는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텍스트를 대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 있고, 그리고 이 동영상 원하는 클라이언트 제공 어떻게 전송해야 돼, 그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토콜 같은 거, 뭐 요 정도 기준 정도는 이제 이거는 학생이 직접 세워온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코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답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전 절대 싫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많이 약속도 했었고, 주입식 자체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옛날부터 많았고, 그래서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실전이고, 실전은 주입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은 극히 일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안 해본 그런 자극들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들의 특징이, 그 친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걸 어떻게 이 친구가 접근해서 그 과정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은연중에 하는, 이제 좀 쉽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줄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브르타와 별도의 질문, 또는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논리에 대한 이제 그 증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질문을 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인데, 정답은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정답은 있겠죠. 하지만
그 기술 쪽은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목표가 딱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헌터헌터라고 하는 그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만화에서 보면 이제 그 헌터가 되는 시험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 헌터헌터 그 헌터 이제 시험관을 그냥 쫓아가는 달리기에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통과하는 뭐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헌터는 이렇게 뭐 데이터랑 어떤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쫓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체력을 길러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리기를 쫓아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변화를 한다든지 변신을 한다든지 뭐 각자의 방식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개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HLS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뭐 MPEG 대시 같은 걸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쓰려면 되게 많죠. 뭐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거기서 자신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이 플랫폼에 가진 특성에 좀 잘 맞는 좀 극단적으로 튜닝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선 유리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해답 정도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보려면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논문들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실험 환경과 동일한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PC 환경에서 테스트를 그냥 했다면 이게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근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역폭이 그 뭐 3G 아니면 2G 같은 뭐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과 좀 다른 또는 이제 뭐 5G 기술처럼 어떤 이제 적은 빠른 속도로 이제 적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환경이냐 아니면 굉장히 멀리 있는 뭐 저 옛날에 사이판이랑 괌에서 이제 인터넷 하는데 좀 속 터졌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인터넷 속도나 그런 환경에서 좀 더 유리한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특정 그런 게 있어요. 뭐 코덱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용량은 작은데 CPU에서 그 코덱을 디코딩하는 그럴 때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대신에 용량은 되게 작아. 뭐 이런 식으로 CPU의 연산이나 전력 소모로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코덱도 있는 반면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역폭은 되게 큰데 그러니까 전송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재생하기 위해 전달해야 되는 대역폭은 되게 큰 반면에 그것 대비 뭔가 되게 화질이 되게 좋아. 화질이 되게 좋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아니 많아요. 만약 완전 고화질 영상에만 특화된 코덱도 있고 막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증명이 좀 돼야죠. 확실히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같은 용량 대비 어떤 부분이 더 선명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많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팀노바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해외 되게 엄청난 명문대에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비대면에 이제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 손꼽는 학교 중 하나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팀노바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고 있는 이유가 확실히 그런 이제 그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논리의 검증과 가설 같은 거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에 좀 익숙해서 팀노바를 잘 따라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수업들을 굉장히 잘 하려면 사실은 강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 그 친구를 관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를 되게 명쾌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뛰어난 강사만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기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면 누구나 그래도 강사 숙련된 개발자면 누구나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응용 2단계를 거의 8년 가까이 하는데도 사실 이게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게으른 편이거든요. 제 기준에는 맨날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응용 2단계는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기초를 해도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초 부분에서보다도 이제 응용 2단계, 그러니까 뭐라, 응용 2단계는 이제 설계적인 측면, 나의 판단,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매주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또 똑똑하잖아요. 응용 2단계쯤 올라온 친구들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 있고 의사결정이나 판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버거운 면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항상 논쟁하는 거죠. 논쟁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고집도 있어요. 학생들이 다 고집도 있잖아요. 그 고집 요새 MZ 세대들 얼마나 자기 주장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다 감정으로 그냥 화를 내서 권위로 찍어 누르면 결국에는 그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너의 판단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가적 식견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과 플러스 빙수, 사과 빙수가 사과는 아니고, 사과 빙수는 사과 빙수인데 사과라고 하는 원자재와 빙수라고 하는 원자재가 서로 섞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빙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과 빙수가 만났을 때 영양 성분이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로 좀 합쳐서 어떤 걸 본다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고,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회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로 이렇게 가는 방법은 처음에는 세련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숙련도가 높아지면 필요한 걸 딱딱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런 수업은 진짜 실력이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팀노바 막 5,000 이상, 5,400 뭐 이런 연봉 가는 거 갈만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설픈 신입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제가 말씀드리면, 증거를 말씀드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팀노바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해외 개발자분들 다 포함해서 1년차부터, 현업 개발자분들 1년차부터 7년차 분들, 7년차 분까지 오셨어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저는 사실 18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18년 차를 떠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28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어설픈 경력자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괜찮은 개발자면 뭐 이직했을 때 나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파격적으로 뭐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진짜 막 어리숙하고 정말 오타쿠여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애지간하면 되게 잘해줘요. 근데 자기 수준 대비 자기 그런 상을 되게 높게 보고 굉장히 우월하게 보니까 이제 팀노바 신입들은 다 똑같고 신입들은 다 못하고 신입들은 다 나보다 별로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어떤 그 팀노바에 나온 친구들이 마치 무슨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팀노바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가장 학원을 까다롭게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 친구들이 큰 돈 주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전문 공부, 그리고 IT 업계에서 하이엔드가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과 오랜 그 코칭 과정을 겪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때 제가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제일 많이 화가 날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보고 그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저희한테 클레임을 건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고연봉을 객관적으로 많이 받고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현업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빙산의 얼음 한 조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도 기술 접근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현업의 좀 디테일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기술 기반으로 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들보다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수업에서 하는 제가 얘기들 좀 공개를 한 건데 이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매주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한테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5,000 이상 5,000, 5,400, 5,700 이게 여러분들 뭐 어설프게 막 우리가 겨우겨우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간 친구 보면은 저번 주에 간 친구는 5,200 하면 뭐 5,000에 뭐 제가 소개했지만 5,000에 대표님의 지분의 3% 요 정도, 그러니까 완전 초기 기업. 근데 그분들이 다니는 회사들 CTO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되게 잘하는 개발자 한 분, 그 CTO 분 한 분이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꼽는 그 기업의 개발자 두 분, 아까 개발자분 그 기업 출신의 CEO 한 분, CTO 한 분 해가지고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CTO 분 두 분이 이렇게 CTO 분이랑 그 CEO 분 두 분이서 창업한 회사에 들어간 케이스 3% 받으면서 그 친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붙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구직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회사랑 딜을 하잖아요. 잘하면은 딜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못하면은 딜을 못 해보고 회사가 그냥 불러주는 거 그냥 그대로 받는 거고, 잘하면은 나 이만큼 받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싫음 말고 이거지. 협상의 기본은 이 협상이 그냥 뭉그러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친구는 한 명이고 이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회사는 보통 한 6개 7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지 않게 뭐라든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사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굉장히 이제 어떤 막 뭔가 되게 잘하는 척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마케팅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그리고 멋진 그 마케팅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멋지게 뭐 진짜 세련된 문구들을 뽑아서 팀노바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멋진 그런 학원 광고도 만들어내시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존중하고 되게 멋있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학원, 특히 교육기관의 본질, 저는 학원이라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원이랑 같은 결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요. 근데 이런 이유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과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정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다. 왜냐면 결국에는 교육기관에 가서 사람들이 교육기관 선택하는 이유는 성장을 하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적당히 개발자 되고 싶어서 저 교육기관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되게 잘 되고 더 성장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팀노바는 그냥 실현을 잘 시켜주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과정이 극히 일부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의 기술을 할 때 그냥 블로그에서 그냥 짧기해서 그냥 대충 써보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가볍게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블로그 같은 거 참고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후검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그 호기심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팀노바에서 하브르타나 뭐 여러가지 토론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강사가 있지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촌철살인을 좀 하고, 좀 알잖아요. 제 성격 되게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특히나 제 직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타협하는 게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서 좀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좀 항상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톡에선 역공격이라 표현하는데, 사실 역공격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공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이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내가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가 검토한 그런 자료에 대한 역질문,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각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그 친구 자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 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구직할 때 되면은 그 대표님들 있죠. 그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카라쿠베 당토 출신 대표님들 많아요. 팀노바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CEO인 회사도 있고, 현직 교수님이요. 우수 논문으로 AI 선정해서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 그게 되게 웃긴 게 특정 뭐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고 그 유명한 기업에서 나름 핵심 인재로 일하던 그 개발자분들이 창업한 회사에서 뽑히면 그거는 또 못하는 건가? 그것도 졸라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해. 좀 내 상식에는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특정 간판보다도 그런 곳에 속하는 개발자들이 왜 나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은 어떤 개발자를 선호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다를 거예요. 대기업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직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핵심 개발 인재들은 애초에 공채로 안 뽑아요. 상시로 소개해서 스타트업에서 개 잘하는 그런 개발자들 데리고 오고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일반적으로 공채 프로세스랑 그 진짜 특채 프로세스랑 완전 다르다고. 많이 갔어요. 제 아는 지인들도. 그 지인들이 거기서 뭐 알고리즘 테스트 이런 거 풀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가지. 그냥 유명해서 가요. 그냥 애초에 그냥 실력 그렇게 안 해도 검증되니까. 임원진급이나 위에 있는 급들은 웬만하면 다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알려면 실전 근육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좀 지금의 이제 이런 입사 환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는 제 기준에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팀노바는 팀노바스러운 스타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팀노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진짜 4, 5년 전부터 막 손가락질하지만 연봉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우리의 그 연봉은 계속 떡상하고 있고, 졸업생도 사실 최근에 특강 왔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 친구들 먼저 뽑아가려고 졸업생 3명이 진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기업 설명하고 질문 받고 뭐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회사고, 뭐 졸업생 어떤 친구는 그 전에 회사에서 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전에 회사에서 1,000,000원 더 줄 테니까 기존에 받던 거에 다시 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갈 정도로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 친구들 3명이 대표로 나와서 기업 설명회처럼 하고, 매년마다 엄청난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기사도 되게 많은 회사라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제 거기 핵심으로 이 친구들이 그 핵심 팀이 돼가지고, 아무튼 어디라고 기업 규모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개발자분들도 뭐 적지 않은 편의 회사고. 근데 그런 회사들에서 먼저 우리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무튼 거기서, 그러니까 내부 팀원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특강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일반 팀원들도 다 볼 수 있게 제가 초대를 그 특강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보고, 이제 VOD까지 올린 그런 사항인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누구나 팀노바 팀원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우대받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면은 우대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죠. 하지만 저는 결과를 항상 얘기하는 게 맞고, 누군가의 논리적 가설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에는 결과가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개발자는 팀노바스러운 개발자다. 팀노바 이런 질문하는 능력이 발달한 개발자. 그리고 이런 뭐 상황에 따라서 생산성도 되게 뛰어나고 새로운 플랫폼에 겁도 안 내고 잘 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근본적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그전보다는 잘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눈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다각화된 시선을 보여줬으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저는 수업에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서 코칭을 더 해야 합니다. 아직은 되게 추상적인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연습을 잘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아, 얘네 이거 충분히 테스트 많이 하고 이거 하는구나. 그런 측면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아, 이 얘네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거 쓰는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팀노바 팀원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의사결정의 결과만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숙련되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좀 아쉽지 않게 또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받아내는 그런 수준의 개발자라면 사실은 그런 디테일들은 당연히 필수고, 그런 것들은 사실 팀노바 외에는 저는 어디 가서 배우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 돼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